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저가전 종합 다 마무리했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종합이험 수학 방식, 이제 과수에 대해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가장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이 품목을 봐야 돼요.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감귤, 망감류가 수학감소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포도, 복숭아, 자두 있잖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는 평가 방식이 동일해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밤하고 호두는 한 세트고, 참다래는 면적으로 평가하고, 대추, 매실, 살구도 이것도 세트예요. 이거 과중조사 이거 안 해요. 이건 주당 착과량, 주당 닭과량 그걸로 하거든요. 오미자는 유인틀 길이로 하는 거고, 유자는 수학 개시 후에 전에 끝나버리고. 자, 요렇게 이제 쭉 품목이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데. 만감류는 이제 금년에 이제 수학감소 방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쪽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좀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요 특징, 요것들은 이제 특징 중에는 모든 품목 다 품종별로 다 평가를 해요. 품종별로. 종합이험 수학감소 방식은 모두 다 품종별로 평가한다는 거. 모두 품종별 평가예요. 품종별. 그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두 품종별로. 저가전 종합이면 어떤 것은 뭐 품종별로, 어떤 것은 사고에 따라서 품종별로 아닌 거 있잖아요. 요거는 모두 품종별로 평가해요. 품종별로. 그리고 주요 특징은 이건 수학감소 방식이죠. 수학감소 방식이란 평년 수학량과 수학량 차이를 보상하는 거예요. 수학감소 가장 큰 특징은 평년 수학량과 수학량 차이를 보상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년 수학량은 미리서 사전에 정해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학량 측정하는 거죠. 수학량 측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학량이 측정됐다면 미보상 감소량은 이제 보상하지 않는 죄로 수학량이 감소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게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 이 차이 있잖아요. 이게 수학 감소분인데 여기서 계약자와 기책 사이로 감소한 것들은 미보상 비율 곱해가지고 미보상 감소량을 잡거든요. 그러면 피해율은 평년 수학량이 수학량 빼고 미보상 감소량 빼고 평년 수학량 나눠주면 이게 피해율이 되고,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주면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학량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수학 전에 이제 계약 체결하고 수학 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할 때 이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면 돼요. 피해가 있었냐 없었냐 이 확인만 하고, 이때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수학량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수학기 직전에 수학량 조사를 해요. 이때 어느 정도 수학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평년보다 수학량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수학 직전에 다 조사를 하거든요. 이 사고 났을 때 피해 사실 확인만 조사만 하고.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 이게 특징이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품목 중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는 제가 아까도 이게 같은 세트다고 그랬거든요. 세트인데 요거는 수학전 착과수 조사를 다 실시해요. 수학전 착과수 조사. 요게 수학전 착과수조는 저가전 종합에서 저가 후 착과사다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 방법은 또 동일해요. 이게 저가전 종합에 저가 후 착과수 조사하듯이 포도, 복숭아는 수학전 착과수 조사하는데, 이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다 조사하거든요. 언제 조사하냐? 주품종 최초 수학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주품종 최초 수학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것은 이 과수에서 전체적인 개요하고 총괄적인 거, 이게 통합적인 거 지금 내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제 수학량 산출하고 그런 거는 저쪽 뒤에 가서 다시 또 반복해서 해드릴 거예요. 주품종 최초 수학전에 이게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수학전 착과수 조사를 다 하거든요. 포도, 복숭아, 자두는. 자,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수학감소 추가 보장이 있는데, 추가 보장이나 포도, 복숭아, 감귤 있잖아요. 망감류. 요거는 추가 보장을 다 해줘요. 이거 특약 가입해야죠. 특약 가입 추가 보장인데, 보험가입 금액에다 피해율에다 있잖아요. 10%를 더 해주거든요. 요 세 품목은 또 추가 보장을 한다는 거. 비가림 시설 보장한다는 거. 포도대추 참들에 있잖아요. 이 세 품목은 비가림 시설도 보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림 시설은 부보장이 있거든요. 비가림 시설은 가입 안 하는 것을 갖다가 비가림 부보장이거든요. 비가림 작물도 부보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시설만 가입하고 작물은 가입 안 하겠다. 나는 작물만 가입하고 시설은 가입 안 한다.
요렇게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꼭 가입해야 저기 보험을 가입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비가림 시설을 설치돼 있으면은 그거 보험료 같은 거 할 때 추가 할인 같은 거 해주거든요. 그런 거 그렇게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나무 보장 특약은 이제 같이 해놓으세요. 그냥 과수들 그 적과전종과 과수 저기 과실까지 나무 보장하는 것들 한꺼번에 다 넣으세요. 적과 적종 사과배 단감 떨분간 나무 보장 특약 있고 이게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참다래 매실 유자 매실, 무화과, 유자, 감귤 요렇게 나무 보장 특약을 다 보장을 해주거든요. 요렇게 해서 포복, 자살, 참, 포복이 자살했다. 참, 매우, 유감이다. 유 대신에 매무, 유감이다. 요렇게 외우세요. 포복 자살, 적종에다 포복이 자살했는데 참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하고 외우시면 좀 돼요. 감귤은 만감류나 온주밀감 둘 다 나무 보장해줘요. 감귤은 만감류가 있고 온주밀감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조금 말으시면 돼요. 자, 요런 거 개우고 나중에 또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쭉쭉 뭐 듣고만 따르시면 돼요. 자, 여기 이 품목 중에서 농업 수입 보장해 주는 거 포도예요. 포도는 수입 보장은 가격 하락과 수확 감소 동시에 보장하는 거예요. 포도 수입 보장도 해준다는 거. 근데 수입 보장이나 수확 감소 둘 중에 하나만 가입이 가능해요. 포도 같은 경우 수확 감소 방식으로도 가입하고 수입 보장도 가입하고 둘 중에 두 개 다 가입은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하는 거 매실이 있거든요. 매실. 이 비대라는 건 뭐냐? 과일이 굵어지는 거예요. 과일이 요렇게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거. 과일이 좀씩 커지는 걸 비대라고 그래.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하거든요. 매실 같은 거 조사일에서 수확 예정일까지 적용하거든요. 매실은 수확기보다 좀 일찍 수확을 해요. 좀 일찍 수확을 하거든요. 일찍 수확을 해가지고 요게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를 좀 적용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비대 추정 지수 표가 있어요. 다 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비대 추정수 1점 몇 뭐 이런 것을 더 적용해 주거든요. 매실은 좀 파릇파릇할 때 수확을 해갖고 장아찌 같은 거 이렇게 담거든요. 매실 렉기스 같은 거 담거든요. 그래서 비대 추정수를 적용한다. 요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참다래는 다 면적으로 여기 이제 남으니까 주수로 계산 안 하고 이게 참다래는 다시 다 면적으로 환산해갖고 계산해요. 환산으로. 참다래는 넝쿨성 식물이어가지고 막 가지가 어지럽게 막 이렇게 널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면적으로 조사를 해버리거든요. 표본구간 사다리꼴 면적, 표본구간은 사다리꼴을 만들어가지고 표본구간을 정해고 한 주당 표본주 한 주당 정하면 표본 구간을 사다리꼴 면적으로 정해요. 그리고 사다리꼴 면적에 달린 착가수를 표본 구간 착가수로 하거든요. 그리고 한 주당 제식 면적이라는 걸 구해요. 한 주가 차지하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 주수를 가면 이 가수는 전체 면적이 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참다래는 다 면적으로 한다는 거, 요것도 하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추매실 살구는 이게 대추매실 살구하고 오미자는 이게 가중조사를 안 해요. 주당 착과량, 주당 낙과량으로 하거든요. 한 주당 달려있는 그 개수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한 주에 달려있는, 한 주에서 주당 다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해갖고 그걸 다 합쳐서 그냥 그거를 통으로 무게를 재버리거든요. 개별 과일 과중조사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수 쪽에서는 다 과중조사를 하는데, 대추 매실 살구는 개별 과일 가중조사를 안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 좀 특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미자는 유인틀로 조사해요. 유인틀. 그래가지고 메타당 착과량, 메타당 낙과량을 하거든요. 유인틀. 그래갖고 개별 이거 과일 과중조사를 안 해요. 오미자도. 그래서 대추 매실 살구하고 오미자는 개별 과일 과중조사를 안 한다는 거. 유자는 수확 개시 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돼 버리거든요. 요건 10월 31일까지 수확 개시 전만 보장한다. 나머지 품목들은 다 수확 개시 후도 보장하는데 수확을 과일이니까 한 번에 수확을 안 하고 순차적으로 수확을 하니까 수확 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확 중에도 보장하는데 유자는 수확 개시 전 보험기간 다 종료시켜 버린다는 거. 요렇게 좀 자, 이제 저기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쪽에 있는데 수확 개시 전에 사고 난다든가 수확 전 착가수 포도 복숭아 있잖아요. 수확 전 착가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확량 산정 방법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수확 전에 사고 나면 수확 직전에 이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실제 결과 주수는 이제 저가전 종합하고 다 똑같아요. 실제 결과 주수는 요렇게 가수원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수인데 유목이나 인수제한 품종 같은 거 있으면 제외하고 그걸 실제 결과수로 잡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면은 우리가 이제 피해 주수를 잡을 때 있잖아요. 고사 주수만 피해 주수로 잡아요. 고사 주수. 이 적과전 종합처럼 수학 불능 주수 있잖아요. 수학 불능 주수는 피해 주수를 안 봐요. 그거는 그냥 조사 대상 주수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미보상 주수는 이제 요것도 보상하지 않는 대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주수가 있다든가, 뭐 해결이 잘못해갖고 다른 거 100개 달렸는데 뭐 10개 달린 것들, 요런 거 미보상 주수를 잡고, 또 보상하지 않는 제외로 고사한 주수들 있잖아요. 그것도 미보상 주수로 다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에서 할 때에 조사 대상 주수는 이때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빼고 미보상 주수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요거 빼면은 이게 조사 대상 주수가 돼요. 자, 요게 조사 대상 주수가 되는데, 자,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로 해서 조사 대상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표본주를 선정해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를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조사 대상 주수에다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하면은 있잖아요. 표본주 한 주당 그러면 그게 착가수가 되거든요. 착가수.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곱하기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있잖아요. 착가수는 전체 착가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수확량을 측정하는데 이게 밤이나 호두 등이 있잖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 이해의 품목 있잖아요. 이해의 품목들은 이거는 이제 사고가 나면은 수확 직전에 품종별로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게 착가수 조사하고 착과피해 구성률하고 과중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한꺼번에 조사해 버리거든요. 한꺼번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하면 착가수 조사하고 여기 전체 착가수에서 여기 있으면 이게 전체 착과수에서 이게 못 먹는 거 감수량 떨어내 버리면 이게 수확할 수 있는 양이잖아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데 여기 우박 피해 같은 것이 왔어요. 우박. 여기에 달려있는 과실들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있는 과실들에 지금 피해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피해본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 착가수에서 피해본 부분 덜어내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게 전체 착가수에서 이게 감수량은 착가수 곱하기 착가수 갖고 착피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하면 이게 감수량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과중 곱해주면 이게 착과량에서 이게 감수량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전체 착과량에서 착과량 곱하기 이제 전체 착과량, 여기 이제 달려있는 착과량, 착가수에다 가중 곱한 게 착과량이요. 빼기, 그 다음에 착가수에다가 착과피해 구성률 곱하기 과중한 거 있잖아요. 그게 감수량이잖아요. 그거 빼주면 되잖아요. 빼주면. 근데 요거는 밤하고 호두나 이런 것들은 그 착가수 조사나 착과피해 구성률 감수량 조사 있잖아요. 이게 착가수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하고 과중하는 거 있잖아요. 동시에 다 해버리기 때문에 착가수에서 1만원에서 착과피해 구성률 곱하기 가중 요렇게 더해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이 미보상 주수는 이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빠졌잖아요. 미보상 주수 보상을 안 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이 수확량이 지금 안 잡혔거든요. 안 잡혔기 때문에 미보상 주는 여기서는 별도로 주당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량으로 다시 잡아주거든요. 이게 미보상 주수 수확량은. 그래서 미보상 주수는 미보상 주수만큼은 결국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미보상 주수는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이렇게 수확량으로 별도로 잡아준다. 여기서 빠지는 대신에. 그래서 수확량 산출할 때 미보상 주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량했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요게 수확량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포도복숭아, 자대, 밤이나 호두 이런 것들은 동시에 이렇게 빼줘 버린다. 근데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는 이 착가수 있잖아요. 이 착가수에다 가중 곱한 거 이게 착과량이거든요. 이게 착과량에서 착가수에다 착과피해 구성률 곱하기 과중해갖고 요거를 별도로 빼줘야 하거든요. 별도로. 이게 한꺼번에 안 빼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포도복숭아 자두는 주품종 최초 품종 수확이 도래했을 때에 착가수 조사를 모두 실시해버리거든요. 착가수 조사를 모두 실시하기 때문에 이때 그 착가수, 그리고 착가수 조사는
그 어떤 한 품종만 수확기가 도래하면 그때 착가수 조사를 다 해버리거든요. 품종별로 다 하는데 그 저기 종합위험 가수는 전부 다 품종별로 조사해요. 그때 품종이 도래하지 않는 품종도 그 당시에 착가수 조사를 다 해버리거든요. 한 품종이 도래하면. 근데 이 피해 우박이나 이거 피해온 거 있잖아요. 피해온 것은 품종별 수확기에 감수량 피해 조사를 해갖고 감수량으로 잡으죠. 감수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조사할 때 착가수하고 있잖아요. 착가수 있잖아요. 감수량 산정하려고 조사한 착가수하고 이 조사 시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한 품종이 이때 어떤 품종이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 착가수를 조사하고 이거는 수확기 때 착가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조사 당시 착가수가 이게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요거 착가수에서 착가피해 구성률하고 가중조사 있잖아요. 이게 착가피해 조사할 때 착가수도 있어야겠죠. 착가피해 구성률 가중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때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근데 쉽게 해서 착가피해 구성률 과중은 우선 착가수는 먼저 조사를 해놓고 품종을 수확기가 아니라 다른 품종이 수확기가 도래 먼저 조사를 해놓고 품종이 이제 다른 품종이 한 품종이 수확기가 도래 안 했을 때에 착가수 조사를 했으면 품종별로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에 그 당시 시점에 착가수하고 착가피해서 가중을 조사해서 감수량을 산출해야 되니까 이게 감수량인데 감수량 산출하니까 이때 착가수하고 이때 조사당의 착가수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밤이나 호두처럼 착가수 내리말아서 착가피해 구성률이라고 한 번에 빼주지 않고 요거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감수량을 잡아서 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과량은 착가수에다 가중 곱해갖고 미보상 주수 주당 평균수항 곱한 거 있잖아요. 요게 착과량이에요. 착과량. 요게 포도복숭아에 대해서 착과량이거든요. 이 착과량에서 이때 이거 별도로 조사한 감수량 있잖아요. 이 감수량 빼주면은 요게 수확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왜 밤하고 호두가나 이런 것들은 착가수에도 일마다 착가피해서 한 번에 빼주는데 포도복숭아 이렇게 따로 빼주냐 따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때 그 수확전 착가수 조사는 수확기가 도래 안 해도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고 감수량 산출할 때는 있잖아요. 품종별 수확기에 하거든요. 수확기에.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품종을 수확기 때문에 이게 수확전 착가수 조사할 때 착가수하고 착가피해가 와가지고 우박이나 착가피해 왔을 때 감수량 산출량은 이 착가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빼주고 이게 감수량을 별도로 산출해갖고 이렇게 빼주고 있거든요. 이쪽에.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확 개시 전에 낙과가 오면은 익지도 않은 것이 떨어졌으니까 그건 100% 다 못 먹으니까 수확량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밤하고 호두 있잖아요. 밤하고 호두는 딱딱하잖아요. 좀 딱딱하기 때문에 수확기 근처에 와가지고 떨어진 것도 낙과된 것도 못 먹는 거 빼내고 수확량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하고 호두는 낙과된 것도 수확 전에 낙과된 것도 일부 수확량으로 피해본 거 덜어내고 밤하고 호두는 수확량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포도복숭아 자도 제가 좀 계속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 품종하고 B 품종 두 품종이 있어요. A 품종은 8월 10일 날 수확기이고 B 품종은 9월 10일 날 수확기예요. 수확기. 근데 수확전 착가수 조사는 있잖아요. A 품종 8월 10일 날 수확기 때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요거. 그리고 B 품종도 수확기가 도래 안 했어도 착가수 조사는 이때 다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이때 만약에 우박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가 왔어요. 지금. 우박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가 왔을 거 착과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착과피해 조사는 품종별 수확기예요. A 품종은 뭐 8월 10일 날 수확기니까 이게 착가수자고 이게 착피가 착과피해 구성률이에요. 과중조사하고 피해 구성 조사를 한꺼번에 해버려 되는데 B 품종은 이때 착가수 조사만 하고 이때 수확기 때 B 품종은 9월 10일 날 수확한다 그랬으니까 수확기 때 이때 사고 당시 이때 이 시점에 착가수하고 착과피해 구성률하고 가중 조사들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때 시점에 착가수하고 이때 조사 시점에 착가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때 1000개였는데 자연 낙과 등이 있으니까 이때 착가수는 뭐 900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감수량을 산출해 가지고 차감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좀 하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착과피해 구성률이나 과중조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품종별 수확기 때예요. 수확기 때. 왜냐면 과일을 따야 되니까 과일 딴 것은 다 따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딴 것은 계약자 부담을 하거든요. 다.
자, 수학전 착과수 조사는 최초 품종 수학계에다 모든 품종을 다 실시해요. 과중조사나 착과피해 조사 있잖아요. 이건 품종별 수학계에 실시하거든요. 그리고 착과수, 그 감수량 산출하려고 과중조사나 착과피해 구성조사잖아요. 이때도 수학전 착과수하고 차이가 나면은 별 차이가 없으면 이걸 써먹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착과수 조사도 별도로 다 해야 돼요. 이쪽에도. 요렇게. 그래서 이제 착과량이라는 것은 수학전 착과수, 수학전 착과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를 구해가지고 이 곱하면 이게 수학전 착과수가 돼요. 이 저가후 착과수가 똑같아요. 그러다 과중 곱하고 미보상 주수에다 주당 평년 수확량 곱한 거 있잖아요. 요게 착과량이 되거든요. 착과량. 포도복숭아 자두에서. 그리고 감수량은 조사 당시 착과수에서 착과피해 구성률하고 과중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착과량에서 감수량 빼준 거 있잖아요. 빼준 것을 포도복숭아 자두에는 수확량이라고 그래요. 수확량이라고. 그리고 과중은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에 가입 과중이 있고 조사 과중이 있고 평균 과중이 있어요. 가입 과중은 가입 당시의 과중을 가입 과중이라고 그래요. 가입 당시 과중을. 이걸 가입 당시의 과중을 갖다가 그 가입 과중이라고 하고 정해진 거, 조사 과중을 실제 현장에서 조사 과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평균 과중이랑은 조사를 하러 갔는데 과수들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조사를 못 하겠다. 그럴 때는 평균 과중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조사해 놓은 거. 이거 품종별 다 있거든요. 근데 평균 과중은 포도하고 복숭아만 평균 과중을 쓸 수 있어요. 자두는 해당 안 돼요. 평균 과중을 자두는 못 써요. 포도하고 복숭아만 평균 과중을 쓰는데 요거는 이미 다 산출돼 있어요. 산출돼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자두는 현장에서 직접 다 웬만하면 다 조사 그냥 하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 밤하고 호두는 있잖아요. 호두는 그 낙과도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착과수 조사도 하고, 물론 낙과수 조사도 해야겠죠. 여기서 낙과수 조사도 하고, 수학전에 사고 나도 착과수 낙과수 조사도 하고, 착과피해 조사하고 낙과피해 조사하고 가중 조사도 다 해야 하거든요. 사고로서 품종별 수학계획에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해요. 이거는 한꺼번에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럼 착과량은 조사 대상 주수나 조사 대상 주수를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를 구하고 이제 조사 대상 기준으로 표본주 선정하고 표본주에 이제 한 주당 착과수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과중을 곱하고 착과피해 구성률 이렇게 곱해주면 되거든요. 뭐 낙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다 표본주 한 주당 낙과수 있잖아요. 낙과수 곱하면 이게 낙과수가 되잖아요. 여기다 과중 곱하고 낙과피해 구성률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그 미보상 주수에다 주당 평년 수확량 곱하면 이게 수학전에 사고 났을 때 수학 직전 조사한 거 이 착과량인데 착과량이 이게 수확량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자, 유자는 착과수 조사하고, 이게 착피가 착과피해 구성률이에요. 과중조사 이렇게 하고, 사고 발생 시 품종별 수학계에 동시에 실시하거든요. 이쪽은. 이 세 개는 동시에 실시를 하는데, 유자는 수학 개시 전에 끝나요. 수학 개시 시작하면 보험기한이 끝나고 수학 중에는 보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착과량은 조사 대상 주수에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과중 공에다가 일만한 착과피해 구성률 하고, 이것도 동시에 다 하거든요. 유자 동시에 미보상 주수에다 주당 평년 수확량 요렇게 하면 유자도 여기 수확량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대추 매실 살구 있잖아요. 대추 매실 살구는 이거 대추 매실 살구는 개별 가중 조사를 안 하거든요. 개별 가중 조사를 안 해요. 밑에 5m도 안 해요. 개별 가중 조사를 안 하니까 이건 착과량이라고 바로 착과량으로 가버리거든요. 착과수가 아니고. 과중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조그마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과일들이 이 과중 조사를 못 하니까 이 주당 있잖아요. 주당. 이 한 주당 착과량을 조사해요. 한 주당 착과량. 이 표본주 한 주를 선정해갖고 이거 전부 수학을 해버려요. 전부 수학해갖고 이게 무게를 달거든요. 이게 무게. 여기 한 주당 착과량. 이게 만약 10kg면 10kg다. 이렇게 한 주당 착과량을 조사해버리겠네요. 개별 가중 조사는 안 하고 주당 전부 다 이걸 무게를 재버려요. 이게 가중조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농고문 교재는 그걸 이제 가중조사라고 하는데, 엄밀한에서 그 개별 가중이 아니고 한 주당 전체 무게를 재버리거든요. 다 수학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대추 매실 살구는 한 주당으로 전부 다 해서 그 착과량을 산출을 한다. 그래서 이제 착과량은 조사 대상 주수에도 한 주당 착과량으로 바로 가버려야겠죠. 요렇게 하고 일말에서 착과피해 구성률하고
미부상 주수, 주당 평년 수확량. 요렇게 하면 요게 그 착과량, 수학 계시한 사고 났을 때 수확량이 산출이 돼버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산출을 하면 되고, 대충해서 살구는.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 있잖아요. 오미자. 오미자는 이제 과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미자는. 자, 오미자는 이렇게 과일은 생겼고, 오미자는 요렇게 있으면 이게 유인틀이 있거든요. 이게 유인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오미자는 이게 넝쿨성 식물이갖고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요. 이게 가지가 이리저리 막 뻗어나가고 여 위로 싹 이렇게 둘러싸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둘러싸게 만들어준 걸 유인틀이라 그래요. 유인틀 길이로 조사하거든요. 오미자는. 이렇게. 유인틀 길이로 하는데, 이거 유인틀 길이로 조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표본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조사 대상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하거든요. 표본 구간 어떻게 하냐,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를 선정해요. 유인틀 길이 방향 1m. 그래서 유인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유인틀 길이 방향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 방향으로 요 1m를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치 다 수확을 해요. 다 표본 구간 다 수확을 해가지고 만약에 표본 구간이 8구간이면 8m 할 거 아니에요? 8m. 거기치 다 수확을 해서 무게를 재갖고 메타당 착과량을 찾거든요. 메타당 착과량. 오미자는 메타당 착과량으로 하거든요.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를 선정해갖고 표본 구간 한 구간을, 그래갖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들 다, 이것들 다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가지고 이 무게를 재가지고 메타당 착과량을 찾아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길이는 유인틀은 실제 재배 길이라고 그러죠. 실제 재배 길이에서 고사 길이 빼고 미부상 길이 빼가지고 조사 대상 길이를 이렇게 산출을 하거든요. 산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길이에다 메타당 착과량에다가 이 착과 피해 구성률 있잖아요. 요거 이제 추출해서 피해 구성률을 선출하고 미부상 길이에다 메타당 평년 수확량 요렇게 더해주면 요거에 착과량이 되고 수확량이 되거든요. 이렇게 오미자는 이게 메타로 이렇게 다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참다래는 제곱메타로 다 환산해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또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쪽에 있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제가 이제 개략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과수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좀 복습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서 또 해줄 거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포도복숭아들은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이후 사고식, 쉽게 말해서 수확기 중에 사고 났을 때 있잖아요. 수확 중에도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계속 이제 과수는 한 번에 수확을 안 하니까 수확 중에도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수확 중에 사고 났을 때게 이때 수확 전 착과량 구한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게 수확 전에 착과 피해가 있으면 그거는 별도 조사해갖고 감수량 빼줘야 돼요. 빼주고 이게 만약에 수확 전 중에서도 사고가 별도로 났잖아요. 이때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하고 낙과 감수량 있잖아요. 착과도 되고 낙과도 될 거 아니에요. 피해가 오면은. 그 다음에 고사주수는 추가 고사주수 있잖아요. 추가 고사주수 감수량. 이거 3개 구워가지고 빼주면 되거든요. 여기 수학전 착과수 조사를 했으니까 나중에 또 다시 피해 온 거에서 착과 피해 오고, 피해가 뭐가 오고 있어. 나중에 뭐 착과 피해 오고 낙과 피해 오고 고사주수가 피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사주수는 추가 고사주수만 해주면 되겠죠. 이 수학전 착과수 할 때게 그 실제 결과주수,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실제 결과주수, 고사 미부상 주수 빼고 조사 대상 주수 했으니까 수학 전에 고사한 주수는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착과 낙과 추가 고사주수 그 감수량 구해가지고 차감해주면 그게 수확량이 되거든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이해의 품목 있잖아요. 이해의 품목은 지금 내가 앞에도 설명한 거 케이스 1을 설명했어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 난 거. 근데 케이스 2는 전에 사고 났고 수학 개시 후만 사고 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고, 케이스 3는 또 하나는 수학 전에 사고 나고 수학 개시 후에도 사고 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 그리고 그다음에 케이스 4는 수학 전에 사고 났고 수학 개시 후에만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 요렇게 나눠가지고 수확량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것들은 지금 착과량 조사를, 수학전 착과수 조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케이스별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자, 케이스 1 수학 전 사고 났을 때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 수학 개시 시점에 조사를 하면 되고, 수학 개시 후 사고 났을 때는 이게 수학 개시 후에 처음 사고 났을 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까지 이제 기수학량을 조사해야 돼요. 기수학량을 조사하고
이미 수학을 해버렸으니까 이만큼 수학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향후로 수학할 수 있는 것을 또 수학량을 조사를 해야 돼. 이걸 조사 수학량이라고 내가 썼는데, 이 시점에서 피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수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전체 또 피해를 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수량을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조사를 해갖고 요게 평년 수학량보다 크잖아요. 평년 수학량보다 크면은 이때 수학량은 기수학량하고 조사 수학량 있잖아요. 조사 수학량. 이 시점에 조사한 수학량. 요거를 갖다 수학량이라고 그래요. 수학량. 그거를 보상해. 이걸 갖다 수학량으로 해갖고 보상을 해주고, 이거를. 그 다음에 요게 평년 수학량보다 적어버리잖아. 이렇게 한 게. 적어버리면 이때는 감수량만, 이 시점에서 조사된 감수량 있잖아요. 피해를 본 거. 그 부분만 보상을 하거든요. 보상을. 요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요것들을 향후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것만 있다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메모도 할 필요 없어요. 아, 수학 개시와 사고 나면 좀 다르구나. 요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케이스 3에 수학 개시 전에 사고, 개시 후에 사고 났을 경우. 이때는 이 시점에서 조사한 수학량 있잖아요. 이 시점에 조사한 수학량에서. 이 시점에 조사한 수학량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이 시점에서 전 사고에서 수학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측정해놓은 수학량에서 이 개시 후 수학 중에 사고 났을 때 있잖아요.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이 고사주수 감수량이 생길까? 이것도 다 추가 고사주수 감수량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요것들을 차감해 주면 돼요. 차감해 주면.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4는 이 시점에 사고 났으면 이게 처음 사고 났으니까 이때 결정된 수학량 있잖아요. 이게 수학 감소 방식이면 기수학량에서 조사 수학량 있잖아요. 이 조사 수학량에서 또 이때 최초 조사한 거에서 이게 만약에 기수학량을 조사 수학량, 이 최초 조사한 것이 기수학량 조사 감수량이 평년 수학량보다 클 경우 있잖아요. 기수학량에서 조사 수학량에서 이 시점에서 착과 낙과 감수량하고 추가 고사주수 있잖아요. 고사주수. 이 감수량 구해갖고 차감해 줘야 되거든. 차감해 준 거. 그러면 감수량 방식으로 간다. 만약에 기수학량, 조사수학량 감수량이 평년수학만 적어가지고 감수량만 보상한다. 그러면은 이 감수량하고 이때 조사된 감수량 있잖아요. 요때 조사된 추가 감수량 있잖아요. 이거 다 합쳐갖고 그걸 보상을 해야겠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하시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케이스 1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시험이. 지금 케이스 2부터 이 케이스 4까지 있잖아요. 이건 시험에 지금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해놓기는 해야 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하시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막 뒤에 무려 불옥 산식 보면 엄청 식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막 어렵게 생겨지는데, 이거 의외로 간단해요. 이거 간단해요. 그거 정리하면 간단하니까 그거 여러분들 개념 명확히 익혀놓으세요. 근데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개념 정도 이해했고 문제 좀 풀어보고 요렇게 하는 거 정도만 알아놓고 너무나 깊이는 들어가지 마요. 아직까지는 안 나올 확률이 좀 많아요. 개시 후까지는 나오는데 전사고 후사고 수사고 이런 것들 오리검증이라는 것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출제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창기 때 공부한 사람들은 과수에서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과수 이런 것들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지금 5회 이후 최근에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 공부를 했거든요. 다 나올 줄 알고. 근데 그 전에 공부는 안 해가지고 지금 초창기 때 합격한 사람들이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다 공부한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이 가면은 들어가서 시험 문제 만약에 출제를 해놔버리면 여러분들 꼼짝없이 15점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제가 해주는 것 쭉 하고 따라오고 그렇게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내가 여러 번 해드릴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차분히 따라오세요. 우선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수학 개시 전 같은 것만 좀 잘 해놓고 요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하고 하는 방법만 알아놓고 다른 거 먼저 공부해 놓고 시간 날 때게 요건 나중에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는 포드복스와 자두 예품목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공부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번 시간에는 지금 전체적인 개요나 이렇게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걸 내가 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해드리고, 요런 것들을 좀 더 들어가서 상세히 앞으로 쭉 과수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거든요. 해드릴 거니까 너무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편안히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냥 편안히 따라오면 되시고, 지금 뭔 말이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쭉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